쥐들은 알고 있다. 레이먼드는 할리우드의 영화업자였다.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어서 집이 없이 오랫동안 호텔에서 생활했다.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. 처음엔 호텔 생활이 편하더니 나이가 드니 싫어지는군요. 우리도 집을 사서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끝내기로 해요. 사실 레이먼드도 얼마 전부터 집을 사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. 좋소. 적당한 집을 알아봅시다. 레이먼드 부부는 그날부터 집을 보러 다녔다. 이스트 80번지에 마침 적당한 집 두 채가 있었다. 그 두 집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. 두 집 가운데 한 집은 값도 싸고 구조도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. 아내가 말했다. 여보, 난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. 그러나 레이먼드는 어쩐지 그 집이 음침하게 느껴져서 싫었다. 당신 말대로 이 집은 값도 싸고 구조도 괜찮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. 이런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계속 호텔에서 사는 것이 낫겠소. 아내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. 맞은 쪽에 있는 집은 몹시 낡아서 수리도 해야 되고 값도 싼 편이 아니었다. 하지만 남편이 주장해서 할 수 없이 맞은 쪽 집을 선택했다. 집을 수리하는데 거의 한 달이나 걸렸다. 기분인지 느낌인지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군요. 아내는 한 달 내내 남편에게 투덜거렸다. 그래도 수리를 하고 보니 꽤 쓸만한 집이 되었다.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는 어느 날이었다. 레이먼드 부인이 개를 데리고 집 근처를 산책하는데 앞집에서 어떤 젊은 부인이 인사를 했다. 안녕하세요. 인사가 늦었어요. 전 며칠 전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. 그러세요? 전 집을 수리하고 가구를 들여놓고 하느라고 앞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지도 몰랐어요. 전 뜰에 서 계시는 부인의 모습을 몇 번 뵈었어요. 바쁘신 것 같아서 인사를 미루었죠.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 집을 사려고 했어요. 그 집을 샀더라면 수리를 안 해도 되었을 텐데 남편이 싫다고 해서 포기했어요. 살기에 어떠세요? 집이 퍽 마음에 들어요. 참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한 가지, 지하실에 쥐가 들끓어서 골치가 아파요. 쥐들을 없애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요즘은 내버려 두고 있어요. 쥐들이 그 집에 오래 살아서 떠나기가 싫은 모양이군요. 그런가 봐요. 앞집 부인과 인사를 나눈 뒤 며칠이 지났다. 레이먼드 부인은 2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다. 아니, 저게 뭐야? 앞집의 지하실에서 쥐떼가 몰려나와 자기 집 쪽으로 우르르 달려오고 있었다. 앞장선 큰 쥐들은 몇 년이나 묵었는지 작은 강아지만 했다. 레이먼드 부인은 소름이 끼쳤다. 레이먼드 부인은 곧 보건소에 전화를 했다. 쥐떼가 몰려와요. 어떡하면 좋아요? 보건소에서는 쥐약을 가져와 쥐들을 없애려고 했다. 그러나 쥐들은 더욱 늘어나는 것 같았다. 레이먼드가 며칠 뒤 아내에게 물었다. 쥐들은 어떻게 되었어? 아주 우리 집에 눌러앉을 모양이에요. 지하실에서 우글거리고 있어요. 맙소사. 그런데 며칠 뒤 앞집의 뜰에 있는 큰 호두나무에 그 집 부인이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이 생겼다. 레이먼드 부인은 깜짝 놀랐다. 정말 이상한 일이야. 얼마 전에 봤을 때만 해도 표정이 밝았었는데. 앞집 부인이 자살한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. 그 집 식구들은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. 그러자 레이먼드의 집 지하실에 있던 쥐들이 떼를 지어 앞집으로 돌아갔다. 레이먼드 부인은 쥐들도 가끔은 이사를 다니고 싶은 모양이지? 하고 생각했다. 앞집이 다시 새 주인을 맞이했다. 남편은 유명한 석유 회사의 간부이고 아내는 무용가라고 했다.
참 아름다운 부인이야. 레이먼드 부인은 길에서 가끔 그 무용가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다. 그런데 어느 날 또 앞집의 지하실에서 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레이먼드의 집 지하실로 뛰어들었다. 그 쥐들은 무엇인가에 놀라 쫓겨오는 것 같았다. 레이먼드 부인은 전에 한번 쥐들을 쫓아내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서 야단법석을 떨지는 않았다. 그런데 전보다 더 기분이 나쁘고 어쩐지 몸이 오싹했다. 지하실의 쥐들은 건드리지 않아서인지 조용했다. 레이먼드 부인은 쥐들이 조용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. 쥐들이 이사 온 지 이틀이 지나 앞집의 주인인 석유회사 간부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다. 앞집에서 장례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며 레이먼드 부인은 섬뜩했다. 장례를 치른 뒤 무용가는 곧 이사를 갔다. 앞집이 비자 쥐들이 또 그 집으로 이사 갔다. 얼마 뒤에 앞집에 새 주인이 이사 왔는데 사업가라고 했다. 레이먼드 부인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앞집을 바라보았다.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쥐들이 레이먼드의 집으로 몰려왔다. 레이먼드 부인은 가슴이 철렁하여 남편과 의논했다. 쥐들이 또 우리 집으로 이사 왔어요. 아니, 이사를 온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쫓겨온 거예요. 앞집에서 무슨 불길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.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?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소? 쥐들이 피난한 것이 불길한 징조라는 걸 말이오. 레이먼드 부부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. 그런데 며칠 뒤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 명단에 앞집의 사업가가 끼어 있었다. 레이먼드 부인이 말했다. 여보, 역시 이렇게 되었어요. 알려줄 걸 그랬나 봐요. 글쎄, 알려줬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을까? 우리가 만약 저 집을 사서 이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글쎄. 두 사람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. 사업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남은 가족들이 이사를 가자 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집으로 돌아갔다.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집에 이사 오지 않았다. 그 집은 쥐들의 소굴로 변했다. 레이먼드 부인은 동네의 부동산업자로부터 그 불길한 집의 내력을 듣게 되었다. 그 집은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지은 것이었다. 변호사는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노이로제에 걸렸다. 변호사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뒤에 허드슨 강에 투신했다.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건지기는 했으나 그는 곧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. 레이먼드 부인은 미친 변호사와 쥐떼의 이동 그리고 그 집에서 일어난 죽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.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쥐떼밖에 없을 것 같았다.